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지검이 모레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건네며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했고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일찌감치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이 같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나 캠프 자료 어디에도 명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흔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도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수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작하지 않아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내란, 외환 외에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신 김 여사 조사를 우선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준비가 되는 대로 김 여사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갔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광주 시민들은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금남로 절반을 크고 작은 태극기가 가득 덮었습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목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반대 집회가 중간쯤 접어들자 바로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두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차량을 세워놓고 완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한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며 참담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고요. 그 아픔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 마주한 시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자체가 오직 화가 났으면은 우리 광주는 너무 많은 진짜 아픔을 겪고 살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 광주 시민이라도 일어나서 이거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태가 본질이 좀 흐려지고 점점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것들은 이제 2차 가해에도 해당한다 생각하고 조속히 이 일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탄핵 찬반 집회 시간이 겹치고 장소가 붙어 있어 서로 다른 피켓을 들고 오가는 집회 참석자들끼리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하고 차벽을 세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젯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 대사관 담을 넘어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근거 없는 혐중 발언을 이어온 와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대사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한 남성이 미국 영화사 마블 캐릭터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42살 안모 씨입니다. 안 씨는 유튜브 방송을 켜더니 느닷없이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되게 수상해. 그래요?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파워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해도 되죠? 아이. 중국인 비하 표현을 쓰며 경찰에게 시비를 걸던 안 씨는 곧장 중국 대사관 안으로 난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을 자랑스레 떠벌렸습니다.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건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보라는 메시지 전달 목적이었다며 원래는 대사관을 테러하려 했다. 중국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캡틴, 어저께 어떻게 됐어? 어저께 무죄 범행됐지. 안 씨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최근에도 국가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공무원과 취재진에게 시진핑 욕을 해보라며 출입을 막아 경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 격해지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의 반중 혐오 정서.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중 발언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음모론을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 등 음모론에 이어 이제는 물리적 난입 시도까지 벌어지자 중국 대사관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 발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오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혼란은 물론 외교적 위기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제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6명이 사망했는데요. 삽시간에 번진 불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 당일까지 자체 소방 점검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조트 건물 외관이 검게 그을려졌고 부서진 창문 안으로 내부가 들여다 보입니다. 불길에 깨진 창문은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아있고 현장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당초 화재가 B동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관을 관리하는 공간인 PT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일단 연기가 나오는 걸 보고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냥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불이 급격히 확산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나기 사흘 전인 지난 11일부터 이미 소방 점검이 진행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60일 이내에 자체 소방 점검을 하고 15일 내에 그 결과를 관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선정한 전문 업체가 사고 당일까지도 소방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건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시공사인 삼정 측은 담당한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 속에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저희 아빠도 저도 모르게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월화수목 금토일 토요일까지 다 나와서 일하셨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기자들이 자동차 관세 일정을 묻자 4월 2일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Believe it or not, I'm a little superstitious. No, literally, we had it. 만우절인 4월 1일을 피했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하겠다는 뜻만은 분명했습니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가운데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현재는 승용차에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미국이 10% 관세를 신설하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기아는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물릴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미국의 적자를 줄이는 안을 들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걸 더 많이 사가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른 주요 수출 품목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반도체 역시 대상으로 거론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해외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관세 부과 방침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예외는 없다는 기조여서 트럼프식 관세 장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